이상한데? 이 사람 뭐고? 저기요! 저기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신고해야겠다. 아니, 내가 아무리 인턴이라지만 자기 할 일까지 내보고 정리하라 하노. 독수리 보자. 형님아. 마 어디고? 네, 회사에서 야근하고 있지. 네 그 회사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 아이가? 그 뭐 인턴인가? 야, 너그 회사는 뭐 인턴도 뭐 야근시키라. 막 그 때리시고 일로 온나? 말이라도 고맙다. 그 농담하는 거 아니다. 일로 온나? 한잔하자. 이 형님이 스트레스 제대로 한번 풀어줄게. 지금 내 아직 일이 다 안 끝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보자. 아, 마시고 빨리 튀어온나? 알겠다. 일단 나중에 연락할게. 아휴, 나도 놀고 싶다. 아직 안 끝났나? 이제 거의 다 끝나간다. 계속 술 마시고 있나? 아유, 당연하지. 빨리 튀어온나? 이 형님이 술 한잔 살게. 알겠다. 지금 바로 넘어갈게. 오, 아, 사랑 우리 동생 왔나? 뭐 혼자 마셨나? 아유, 혼자 마시면 뭐 술 맛이 나나? 저 아까 애들 한밤 놀다 갔지. 아유, 고생했다. 예. 한 잔 마시라. 아유, 근데 네 얼굴 보니까 엄청 피곤해 보이네. 잠깐만. 안아. 이게 뭔데? 먹이는 이 피로 한 방에 싹 풀어주는 비타민. 이 잠도 잘 온다. 비타민? 술 마시고 먹어도 되나? 아, 괜찮다. 약 아니다. 이 비타민 캔디 같은 거다. 어? 물어. 그래야지 재밌게 놀지. 내일 주말인데. 야, 이 비타민들 얼마나 힘들게 구한 줄 아나? 이 해외 직구로 구하는 거다. 이 내가 이 사랑하는 동생에게 내 특별히 챙겨주는 기라. 고맙다 형님아. 그래. 자, 한잔 묵자. 저는 그게 위험한 유흥인 줄 모르고 정말 몸에 좋은 비타민인 줄 알았습니다. 어제 얼마나 마신 거지? 그래도 현진 형님이 준 비타민 덕분인가? 오랜만에 잠도 푹 잤네. 기분도 좋고. 비타민 이름이 뭐지? 해외 직구했다던데 구하기 힘든 건가? 형님아, 잘 들어갔나? 내가 뭐 잘 들어갔지. 그 형님이 어제 준 비타민 있다 아이가. 그거 이름이 뭔데? 그거 내도 좀 사서 먹게. 요즘 회사 때문에 스트레스 만땅인데 진짜 좋더라고. 아유, 좋지. 그 구하기 힘든 거다. 아무 데서나 안 판다. 내가 구해줄게.
진짜? 그래. 일단 내 좀 더 잤다가 일어나서 전화할게. 아, 그래, 알겠다. 바쁘나? 식당이나 카페에서 보면 되지. 차 안에서 기다리나. 아, 왔나? 이 근처 가서 밥이라도 함께 할까? 아니다. 내 약속 있어가 빨리 가야 된다. 하나. 아, 땡큐. 아, 이거 얼만데? 그때 거 이 다 먹고 또 살 때 돈은 그때 받을게. 진짜? 그래. 아 맞다. 니 이거 맨날 먹지 말고 진짜 피곤할 때 물이 구하기 힘든 거니까. 이야기 뭐라고 그렇게 구하기 힘드노? 의사 처방이라도 받아야 되나? 그런 게 있다 임마. 나 갈게. 약속 장소가 어딘데? 내가 태워줄게. 아니다. 이 건물에서 만나겠다. 간다. 알겠다. 또 연락할게. 내일 정직원 평가 프레젠테이션 잘해야 되는데 이거 신경 쓴다고 며칠째 잠을 못 잤더만 죽겠네. 이거 먹고 한수 푹 자지 뭐. 며칠 전에 하루만 먹었을 때는 그렇게 푹 잔 것 같진 않았는데. 에라이, 더 먹고 푹 자지 뭐. 어머, 저 차 와서라노? 뭐 없고? 아이고. 헐, 안 가고 뭐하노? 이상한데. 이 사람 뭐고? 저기요! 아무래도 이상한데. 신고해야겠다. 여보세요? 여기 로이어 건물 야외 주차장인데요. 차 한 대가 운전도 이상하게 하더니 지금 차단기 앞에 꼼짝도 안 하고 서 있습니다. 운전자가 잠든 것 같은데 술을 마신 건지 약을 한 건지 하여튼 이상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저기요! 최민주 씨, 당신 마약 어디서 구했어? 마약이라뇨? 저는 진짜 마약 안 했습니다. 마약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발뺌하면 안 되지. 진짜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신한형이 피로회복에 좋은 비타민이라고 해서 진짜 마약인 줄 몰랐습니다, 형사님. 자, 친한 형에게 속아서 마약을 복용한 최민준 씨. 박보영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최민준 씨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상황인데요. 친한형이 피로회복제로 준 비타민이 마약이라니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아하실 수 있지만 실제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좋지 않고 마약류의 비대면 유통과 다크웹 등 소셜미디어의 확산으로 불법 마약에 대한 접근이 쉬워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남현지 씨처럼 지인들에게 처음에는 마약이 아닌 비타민이라고 속이고 무상으로 마약을 공급한 후에 중독이 되면 그때부터는 비싼 가격으로 마약을 공급해서 불법적인 범죄의 수익을 얻으려는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정말 뉴스를 보기가 무섭게 마약 사건이 참 많은데 그렇죠. 이게 실제로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굉장히 심각한데요.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남용국으로 변해가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유명인들의 마약 범죄 소식이 자주 언론을 통해 노출이 되고 네. 인터넷에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한국을 마약에 물들게 하고 있는데요. 수사당국에 의하면 작년에 1만 8천여 명의 마약 범죄 사범이 적발됐고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마약 사범이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데 이르게 된 배경입니다. 네. 이야, 2만 이게 명. 올해 사상 2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될 거라는 예측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최근에 좀 들리는 게 10대 소년 소녀들도 이 마약 범죄에 노출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작년 검거된 마약 사범 중 10대는 약 300명으로 확인되는데 2018년에 약 100명 정도였던 것에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이렇게 1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하게 된 원인은 온라인으로 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례로 올해 3월 중학생 A 양이 호기심에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에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서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전달받아서 동급생 2명과 함께 투약한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예. 또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처럼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해서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점도 급증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중독이 될 정도로 맛있다 이런 의미에서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것도 함부로 쓰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저도 최근에 그 슈퍼푸드라고 알려진 햄프시드 예. 넣은 커피를 대마 커피라고 해서 광고하는 거 봤는데 이게 그냥 광고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마약을 이용한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허물어뜨리려서 실제 마약에 접근할 마음이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약이 신체 한번 흡수가 되면 쉽게 마약 중독에 빠질 수 있고 뇌까지 손상되며 결국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으로 인한 뇌 손상은 마약을 끊더라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은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에 손대서는 안 됩니다. 손대는 순간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이게 마약이 제가 처벌이 좀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처벌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마약류는 크게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의 마약, 프로포폴, 졸피뎀, 필로폰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로 구분되는데요. 처벌 수위는 마약류의 종류와 관련 행위에 따라 상세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나 향정나목에 해당하는 프로포폴, 졸피뎀 같은 수면제, 펜타민 같은 식욕억제제 등을 단순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약에 해당하는 양귀비, 아편, 헤로인 등과 향정 감옥에 해당하는 고메오, LSD 등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상습성 등이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네. 자, 이 마약 종류도 정말 많네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자, 다시 드라마 사례로 돌아와서요. 안타깝게도 민준 씨는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인 줄 알고 마약을 복용을 했는데 이런 단순 투약이라도 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네, 단순 투약 소지인 경우에도 당연히 처벌이 되는데요. 네. 초범이라도 투약 또는 흡입한 약물의 양이 어느 정도이고 종류가 무엇인지, 그 목적은 무엇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 마약류를 접촉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처벌 수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민준 씨는 친한 형에게 속아서 투약을 한 것이고 내 뜻이 없었다. 자기 의사에 반해서 마약을 투약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좀 낮아지거나 무죄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최민준 씨의 경우에는 단순 투약으로 볼 수 있고 그 횟수는 3회 정도로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마약류 관련 범죄는 고의범, 최소한 미필적 고의는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인데요. 민준 씨의 경우 남현진 씨로부터 받은 알약이 피로회복제로만 알아듣지 단 한 번도 마약이라고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경위를 잘 소명한다면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최민준 씨가 무혐의나 무죄가 된다면 그 약을 주게 된 그 형님이죠. 남현진 씨도 어떻게 무죄가 되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남현진 씨는 민준 씨에게 준 알약이 합성 마약인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급책으로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네. 특히 마약 범죄는 성매매와 같이 행위자 외에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로 자수하지 않는 이상 범행 발각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도 단순 투약 및 소지자들을 검거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공급책인 상선을 잡기 위해서 투약자들을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민준 씨가 알약을 투약한 경위를 상세히 수사기관에 얘기하면서 공급책인 남현진 씨의 검거에 도움을 준다면 보다 쉽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저는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민준 씨가 환각 상태에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잠이 들었잖아요. 네네. 다행히 이제 목격자 신고로 2차 사고는 나진 않았는데 실제 최근에 이슈가 된 롤스로이스남 그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좀 마약에 취한 환각 상태에서 2차 교통사고를 내는 이런 경우 좀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겠죠? 네, 당연히 가중처벌이 되고요. 마약을 투약한 범죄는 마약류의 범죄로 2차 사고는 새로운 별개의 범죄로 각각 성립하게 되어서 경합범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의 경우 가해자는 범행 당일 시술을 위해서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2차례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사망사고를 냈는데요. 네. 검찰은 마약 관련 범죄 외에 특가법 위반, 도지치사도 함께 적용해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야, 이게 이제 마약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쉽게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것 같은데 요즘 이게 관세청에서도 이걸 단속을 하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예, 관세청에서 매우 강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관세청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3건에 불과했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이 2022년에는 342건으로 110배 이상 증가했는데 작년 관세청 압수수색 건수 총 680건 중에 절반 이상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관세청은 국경 단계에서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통관 검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다시 손을 또 대지 않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강력한 치료 프로그램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약 사범의 효과적인 치료, 재활을 위해 법무부는 올해 6월경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마약 사범에 대한 치료, 재활을 정책을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마약 사범 재활팀을 구성했습니다. 재활팀은 치료 재활 프로그램 개선, 전문 인력 양성, 관계부처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마약 범죄로 수용됐다가 석방된 사람들이 다시 마약에 손대는 것을 교정시설에서의 치료, 재활로 차단하는 것은 개인을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를 보호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재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독자 본인의 의지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본의 아니게 마약을 복용하게 된 최민준 씨에게도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최민준 씨, 많이 놀라고 당황하셨을 텐데요. 침착함을 유지하시면서 어떤 경위로 알약을 먹게 되었는지 소상히 경찰에 소명하고 수사에 협조한다면 고의성이 부정되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준 씨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에 공급책인 남현진 씨를 검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보다 더 빨리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thank you